올해는 눈을 많이 구경할 수 있는 겨울이었습니다. 하얀 눈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눈밭에서 깡충깡충 뛰어노는 토끼가 그려지시나요? 토끼는 귀엽고 깜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스러워하는 동물입니다. 2023년 올해가 개묘년 토끼 해입니다. 여러분도 토끼처럼 깡충깡충 높이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동아나래 라디오의 그림책 여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동아나래 라디오의 나비 단미 수선아입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동화로 전하고 그림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출발! 첫 번째 코너. 띵동띵동. 내 마음을 너에게. 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저희는 이야기를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나비님도 아이들 키우면서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준 경험이 있을 텐데요.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세요. 저는 아이가 셋 있는데 제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잠들기 전에 옛날 이야기와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집간 딸이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또 옛날 이야기를 많이 읽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엄마한테 들었던 걸 엄마가 돼서 또 딸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책 읽기도 대물림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선아 선생님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 책을 참 많이 읽어주었는데요. 그 계기가 큰아이 5개월 때쯤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책 속의 그림을 보여줬더니 신기하게도 울음이 뚝 그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5개월 아기가요? 네. 오, 참 신기하네요. 아, 이렇게 책들을 많이 읽어주셨네요. 저는 좀 아쉬워요. 애들이 다 커버렸거든요. 책 읽기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진짜 많이 좀 읽어줄 걸. 아쉬움이 참 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보니까 20살이 넘었어도 엄마랑 같이 그림책도 읽고 또 그림책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도 오늘 가서 막내 아들한테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할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토끼가 있고요. 호랑이요. 맞아요. 호랑이는 무섭게 등장하지만 어리숙해서 결국엔 항상 당하는 역으로 나옵니다. 또 토끼는 약하고 작지만 지혜롭고 꾀가 많아서 호랑이를 골탕 먹이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역을 담당합니다.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토끼처럼 지혜롭고 희망차게 도약을 해보자는 의미로 토끼가 주인공인 전래동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나비님하고 수선아님도 혹시 토끼가 나오는 옛 이야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나비님. 네, 얼마 전에 읽은 토끼의 결혼식, 녹두 할아버지와 토끼, 토끼의 재판 등이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수선아님은요? 저는 아이들과 많이 읽었던 호랑이 잡은 토끼, 꽤 많은 토끼, 꼬리가 짧아진 토끼가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저는 갑자기 별주부전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전래 동화가 막 여러 버전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토끼의 간, 토끼와 자라 등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이렇게 토끼가 나오는 옛 이야기 중 토끼의 재판을 재미있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코너. 떠나요. 이야기 속으로. 토끼의 재판. 깊은 산속 외딴길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커다란 호랑이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았고 그 구덩이 안에 호랑이가 빠져 있고 바람 부는 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흐, 뛰쳐나가고 싶어. 못 견디겠다. 아이고, 배도 고프고. 안 되겠는걸.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먼저 사슴이나 토끼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야지.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안 되고 굴러도 안 되고 안 되는걸. 그때 나그네가 터덜터덜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그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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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서 누가 나를 부르나? 여기인가? 여기도 아니고. 어디지? 나그네님! 여기입니다요, 여기요! 제발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아이쿠 깜짝이야. 호랑이구려. 이 구덩이 안에서 무슨 일이요? 나그네님, 제가 며칠째 구덩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제발 저 좀 구해주십시오. 뭐요? 구해달라고? 구해주면 구덩이를 뛰쳐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요. 어림없어.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발 저를 제발 좀 구해주십시오. 허허, 알겠어. 설마 내가 구해주었는데 거짓말이야 하겠소. 내가 이 구덩이에서 꺼내주리다. 그 대신 약속을 꼭 지키시오. 나그네는 구덩이 안으로 호랑이가 밟고 올라올 만한 통나무를 던져주었어요. 쿵! 아니, 구해주지는 않고 웬 통나무를 던지는 거요? 얼른 좀 구해주시오. 배가 고파서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요. 자, 이 통나무를 받고 올라오시오. 통나무를 밟고 구덩이 밖으로 나온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와락 달려들며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그걸 믿다니. 구덩이에서 한 약속을 밖에 나와서라도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 조금 전에 구덩이 속에서 은혜를 모를 리가 있겠냐고 하면서 애걸복걸하지 않았어. 내가? 내가 언제 그랬어? 설령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은혜를 모르기는 사람이 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닥치는 대로 모두 잡아먹어야 해. 암 그렇고 말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봅시다. 재판을 하자는 말인가? 좋아. 그럼 한번 해봅시다. 누구 말이 옳은지. 나그네가 두리번거리다가 소나무한테 가서 물었어요. 소나무님, 당신도 보셨으니까 저의 사정을 아시죠? 호랑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 물론 호랑이 말이 옳지.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마구 나를 꺾지 않나. 베어버리질 않나. 호랑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자, 어때? 내 말이 옳지? 아니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나? 길한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길님, 다 보고 들으셨지요? 호랑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 호랑이 말이 100번 맞지.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밟고 다니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더럽게 코나 킁 풀어버리고 침이나 퇴퇴 뱉지.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버려라. 들었지? 어흥. 그럼 너를 한 입에 굴꺽.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어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재판도 3번은 해야지 않소. 그래?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걸. 자,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마지막인데. 휴, 큰일 났네. 그때 하얀 토끼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토끼님, 재판 좀 해주세요. 이 구덩이 속에 갇힌 호랑이를 살려준다고 살려준다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하고 누가 옳습니까? 제가요? 재판을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럼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시오. 제발요. 그럼 이야기라도 들어볼게요. 누가 누구를 살려주었어요? 또 누가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아, 당신이 이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아니지요. 내가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호랑이가 구덩이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살려주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하고 당신이 이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둘이서요? 아니지요. 호랑이가 갇혀 있었고 내가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구해주었지요. 아, 그러니까 호랑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 구덩이 속에는 내가 있었어, 내가. 아, 네, 그랬습니까? 호랑이 속에 구덩이가 갇혀 있었다고요? 무얼 어째? 이 구덩이 속에 내가 갇혀 있었다니까. 아, 네네네. 이 구덩이 속에 내가 갇혀? 아니죠. 호랑이가 이 양반 속에 갇혔는데 구덩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정말 모르겠네. 아, 왜 이렇게 알 수가 없을까? 호랑이님, 죄송하지만 좀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겠는데.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라. 나는 호랑이야, 호랑이. 알겠느냐? 네, 호랑이님. 저기 서 있는 것이 사람이야. 알겠지? 아, 사람. 네, 호랑이님. 그리고 이것이 구덩이야, 구덩이. 네, 구덩이입니다, 호랑이님. 이 구덩이 속에 내가 갇혀 있었어. 알겠지? 네, 내가요? 아니요,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호랑이님이 어떻게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혼자 나올 수 없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래도 몰라? 바보 같으니. 잘 봐라. 쿵. 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니?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죠. 알았지? 알았어? 네, 호랑이님. 나그네님, 그럼 통나무도 원래대로 꺼내주실래요? 네, 토끼님. 그럼 내가 통나무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겠어. 나그네가 얼른 구덩이 속에 있던 통나무를 밖으로 꺼내 멀리 던져버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설명은 더 하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호랑이님이 어떻게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갔는지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토끼 내가 재판할 차례야.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 호랑아, 잘 보았다. 내 생각에는 호랑이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구나.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렴. 시작! 그럼 난 이만 안녕. 토끼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아이고, 나그네님. 이번에는 정말 잡아먹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정말입니다.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 속에 쪼그려 앉아 있고 나그네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벼운 걸음으로 고개를 넘어갔답니다. 토끼의 제가 참 부럽네요. 저는 속이 후련해졌는데 두 분도 그러셨나요? 네. 그래요. 그런데 나무나 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덩이 속에 다시 들어간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뒷이야기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재미있겠어요. 그림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끼는 애착 인형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토끼는 작고 귀여워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로 손가락 안에 꼽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자녀들과 애착 인형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먼저 나비님. 네, 저는 손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저는 아이들 자녀 이야기 해달라 그랬는데 손녀로 그냥 바로 껑충 떼실 거예요? 아, 네. 우리 아이들은 벌써 시집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애착 인형이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다 애착 인형이라든가 베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손녀도 토끼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서 어디든 갈 때 꼭 같이 챙겨가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은 토끼 가방, 토끼 머리띠, 토끼핀 등을 아주 좋아하고요. 하물며 자기가 토끼띠였으면 좋겠다는 우리 손녀 지금도 보고 싶네요. 그러면은 그 엄마는 토끼를 보면은 그 딸을 생각해서 뭔가를 계속 하려는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네요. 아, 맞아요. 아, 네. 네. 그럼 수선아 님도 이야기가 많을 텐데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들려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별도의 애착 인형은 없었지만 저희 셋째가 항상 잠자에 들기 전에 저의 팔을 만져야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가끔씩 팔을 만지면서 잠이 들곤 해요. 애착 인형이 선생님 팔? 네, 맞습니다. 경제적이네요. 근데 제 막내 아들도 그랬어요. 애착 인형 필요 없이 그냥 제 귓볼만 만지면 잠을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큰 아들이 가끔 생각이 나나 봐요. 손가락을 뻗어요. 어디로? 제 귓볼로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싫어서 막 밀어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보니까 집집마다 애착에 관한 물건들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어느 집은 또 그 이불, 아기 때 덮었던 이불 있죠. 네. 그게 내구탱이가 다 닳아서 나달나달할 정도가 됐는데도 찾는 그런 집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토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애착 인형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소개할 세 번째 코너는 톡톡. 깨알 정보통. 이 코너는 나비님이 소개해 주세요. 색종이로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서 책놀이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끼의 재판을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뒷이야기를 만들며 놀아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가위, 풀, 사인펜이 필요해요. 손가락 인형 만들기 첫 번째, 색종이를 4등분해서 잘라놓는다. 네. 두 번째, 잘라놓은 색종이 한 장을 이 아래 각각 1cm씩 접는다. 네. 세 번째, 접은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긴 쪽을 중심으로 3등분해서 안으로 접는다. 네. 네 번째, 풀로 붙여 마무리한다. 네. 다섯 번째, 등장인물에 맞는 얼굴을 그려놓고 예쁘게 꾸민다. 네. 여섯 번째, 손가락에 끼워 배역을 정해서 인형극을 한다. 네. 앞에서 읽어드린 이야기 끝부분, 호랑이가 다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요. 손가락에 만든 인형을 끼고 뒷이야기를 만들어 인형극을 해보세요. 네. 뒷이야기 만드는 거 정말 재밌겠어요. 우리 머리로 지금 막 색종이 접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뒷이야기 생각 다들 하셨죠? 네. 절대 비밀입니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또 깨알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수선아님 소개해 주세요. 네, 깨알 정보 하나 더. 최근에 아이와 읽었던 토끼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두 분들 학교 다닐 때 빵점 맞아본 적 있나요?
그 어려운 빵점을 어떻게 맞아요? 절대 없습니다. 그 어렵다는 빵점을 맞은 토끼가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제목은 짧은 귀토끼의 빵점 시험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짧은 귀토끼의 이름은 동동이에요. 어느 날 토끼 동동이가 동동이의 이름이 적힌 빵점 시험지를 보게 되었지요. 순간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험지를 감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험지를 쓰레기통에 버릴까? 안 돼요. 이거는 이 쓰레기통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쓰레기통 뒤지는 걸 좋아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럼 변기에 넣어버릴까? 안 되죠. 그러다가 변기가 막혀버리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변기가 막혀버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 시험지를 먹어버릴까? 종이를요? 안 되죠. 배 아파요. 큰일 나요. 맞아요. 시험지를 삼키면 배탈이 날 거예요. 과연 동동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궁금하시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신 건 어떠하실까요? 네, 꼭 책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어요. 나비님이 동동이라면 빵점 시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빵점 시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맣게 적고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접어서 책상 속 서랍 깊이 넣어놓고 싶어요. 정말요? 네. 언젠가는 발견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심리가 막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놓은 거 펼쳐보고 싶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수선아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애버릴 거예요. 불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불 조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때 오줌 싼다 그랬어요. 네. 불 조심하시고 꼭 화장실 다녀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름만 자를 거예요. 그리고 버리면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이름을 잘게 찢어서 여러 쓰레기랑 섞어서 슉 버려버릴 겁니다. 어때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이 밖에도 토끼 관련 동화책이 많으니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토끼가 나오는 책을 찾아보는 놀이를 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립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각각 특색 있는 예쁜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조용해야만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서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여행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동안아래 라디오의 그림책 여행 중 토끼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동안아래 라디오의 나비 단미 수선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한편의 동화로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다음 방송 때 다시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